대구와 경북에 이어 이제는 수도권과 세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확산세를 보이는 유럽과 중동, 미국과는 달리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절정기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단순한 공중보건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기다. 어제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WHO 총장이 한 말입니다. 사실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상은 조금은 다른 듯합니다. 안정세를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0시를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869명입니다. 전날 0시보다 114명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루 증가폭으로는 242명에서 11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비중이 높았는데요. 114명 가운데 81명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또 서울은 19명, 경기는 3명, 세종은 5명 추가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6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공식 집계상으로는 66명이지만 이후에 1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말기 폐암 환자로 분당 재생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국인 중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사례입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3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로 콜센터 관련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선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제2의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로 확산하는 걸 막겠다면서 구로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을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코리아 빌딩 인근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통신 접속 기록을 확보해서 해당 시민들에 대해서 개별 연락을 취하고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는 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이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필요하면 감염병 환자나 또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럴 경우에 영장 없이도 통신 사업자 등에게서 위치 정보를 받아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선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구로 콜센터 감염자는 100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서울에서 74명,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에서 30명 넘게 확진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집단 감염 확진자 대다수가 11층 근무자이거나 또 그 가족 등이지만 어제 9층과 10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또 이 건물 저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86명과 또 오피스텔 거주자 182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 건물 7층 콜센터 근무 직원 19명이 영등포구 신풍역 근처에 콜센터로 옮겨서 근무한 사실이 파악이 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전원 검사한 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19명 중 1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 운영이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당시 7층에서 근무하던 이 근무자들이 혹시 17층의 확진자들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 구로 콜센터와 관련된 최초 감염원이 누군지 또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구로 콜센터 관련된 상황 그렇고요. 세종청사에서도 공무원 확진자가 여럿 나오면서 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13명 그리고 국가보훈처 직원 1명 등 총 1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세종청사에서만 총 21명이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사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께는 별도로 제가 요청을 드려서 해양수산부 직원은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세종청사는 출퇴근과 점심시간을 기관별 또 부서별로 시차를 두도록 하고 건물 간의 연결 통로가 있는데 이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또 출입 시에 안면 인식 시스템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12,000여 명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에는 정부 기능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내일인 14일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많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에서는 현재 총 5,400여 명의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상황입니다. 일단 대구시는 소규모 모임이나 예배는 금지한 상태인데요. 창립 기념일에 또 암암리에 행사를 열 수도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명단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면서 행정조사를 벌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교회 측은 지난 11일 오후에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모임이나 집회 금지를 금지한다 이렇게 통보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 교회 차원에서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자가격리자 가운데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경북 경산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코로나19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식인데요.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경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43살 여성이 본인 희망에 따라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2차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경북에서는 치료센터 입소자 중에서도 7일 만에 완치된 환자가 4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설명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80%는 결국은 경증으로서 그냥 대증적인 치료 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완치가 되더라.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급격하게 일주일 정도 시간 후에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는 뉴스 계속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우리 증시에도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코스피가 8% 폭락하면서 1,700선이 붕괴됐고 또 코스닥도 폭락세를 보이며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을 이어가면 이제 일본의 경우 도쿄올림픽이 좀 연기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취소는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다고요. 누구의 입장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확산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도쿄올림픽 취소, 또 연기 가능성이 계속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어제 취소하는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이케 지사는 어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도쿄올림픽은 7월 24일 개최에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 또 대회조직위원회, 도쿄도가 현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팬데믹 선언이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염 확산을 어떻게 예방하고 억제할지가 과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텅 빈 경기장으로 치르는 것보다는 1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에게 직접 이것을 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라고 예고해드린 바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유럽 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10시쯤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 대해 3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네, 코로나19가 사실상 유럽 전역으로 확산을 하자 유럽과 미국 간의 인구 이동을 전면 차단하는 유례없는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행 제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서 여행 재고를 권하는 3단계를, 또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금지인 4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코로나19가 중국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확산세가 확실히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일단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미평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은 이미 절정을 지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낮은 수준으로 유지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중국 공정원 원사인 류지안나는 우한에서 3월 말이면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뒤늦게나마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중국이 사실상 종식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상황을 짚어드리면 사실 영화 촬영차 호주를 방문했던 톰 행크스와 그의 아내까지 코로나19에 네. 감염되는 등 전 세계 126개국에서 현재까지 13만 명 넘게 감염이 됐고 사망자는 4,9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